오늘 그 바이오 산업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마침 또 같은 시간에 옆방에서 바이오매스 제션이 있어가지고 그 옆방에 살짝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이오에너지 화학 기술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바이오에너지의 현황 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바이오 화학 쪽으로 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원료는 아니지만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가스 컨버전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변화가 대략 한 50년 주기로 이어져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석유, 석유화학, 그다음에 정보화학 시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지금 바이오 기술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바이오로지컬한 기술이 우리 흔히 생각하면 의학이라든지 식량 이런 문제에 주로 많이 활용되지만 에너지 화학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어야 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바이오 원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런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그런 분야에서도 바이오 기술이 좀 많이 적용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그림도 자주 나오는 그림인데요. 미국 EIA의 애뉴얼 에너지 아웃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얘기라면은 앞으로 기름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중간 갈 수도 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만일에 기후 변화라든지 그런 조건들이 강해져서 이런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면은 이런 로우 오일 프라이스로 갈 거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성장 주도의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은 수요가 많아져서 하이오일 프라이스로 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레퍼런스는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대략 한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보다는 조금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한편 생각하면 이렇게 중간쯤에 있다는 것은 좀 중간해가지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지금 현재에서 한 2035년 이렇게 보더라도 전체 에너지 수요는 조금씩 늘어날 거다. 그렇지만은 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자꾸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좀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매스 분야가 차지하는 분야가 가장 크고 상당히 미래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 바이오매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은 사실 아주 적은 분야고 바이오매스의 고체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런 것들이 자동차 연료 같은 리퀴드 연료나 화학제품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이오 에너지 생산용 바이오매스를 우리가 1세대, 2세대 나누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면은 1세대는 이제 단질기와 전분질기고요. 단질기에는 이대로 바로 발효를 해서 바이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전분질기에는 이런 아미노스나 아미노펙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뭔가 조금은 효소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지 다음으로 가고 발효를 할 수 있다 이거고요. 1세대 원료가 주로 이제까지 바이오 에너지 화학의 주 원료가 되어왔지만은 지금 이제 1세대 원료를 바탕으로 한 제품 생산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바이오 에너지나 화학 산업에 진입한다면은 절대 1세대 원료를 사용할 수는 없겠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지금 에탄올을 10% 쓰고 있지만 또 15%까지 넓히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10% 이상에서는 1세대 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지만은
그 2세대 이후에 원료를 사용하는 그런 기술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이고, 유럽 같으면은 그 바이오 디젤을 한 10% 정도 사용하죠. 한 15%까지 가고 싶어 하는데요. 유럽 같으면 한 5%까지만 1세대 그 원료를 활용하겠다, 이런 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2세대는 C6 탄당을 주로 구성전에 뜬다고 보시면은 치밀한 구조의 셀룰로스하고 탄당에 좀 덜 치밀한 헤미셀룰로스가, 셀룰로스가 한 대략 한 30%대, 헤미셀룰로스가 한 20%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물리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전체가 되고 해야 되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테스트가 됐을 때 전치를 통해서 셀룰로스의 좀 효소가 집단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주고, 효소가 강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해주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있는 것처럼 가장 좀 중요하다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는 분야는 이 바이오매스 확보하고 효소 비용이 절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NRE의 수치인데, 여기 보면은 그 전체 원가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료가 한 35%, 그다음에 엔자임 가격이 비용이 한 15%, 나머지 뭐 채소 처리, 그다음에 전처리, 발효 이런 것들이 합해서 한 50%. 그런데 이쪽 한 50%는 그의 기술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체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그 발전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엔자임은 이제까지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은 앞으로 추가의 코스트 절감의 그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피드스탁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이건 좀 문화적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 바이오매스 쪽은 워낙 그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필요한데, 이 그 많은 양을 생산하고 모집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많이 관련되면 의사 결정도 어렵고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스탁 확보라는 것이 실제 이제 바이오매스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나 과학 사업의 상업화,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가스 공급이 안 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에서 바이오매스 확보하는 계획을 다 가지고 가도 조금만 지나면은 바이오매스 확보가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소를 조금 더 보면요, 효소가 지금 전체 그 코스트의 많은 부분, 한 15%를 차지하고 앞으로 많이 좀 더 낮아져야 되는데, 효소 쪽에서는 사실 많은 발전이 있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원료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르지만은 대개는 한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한 1.5배 내지 2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고요. 또 거기다가 적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가격도 많이 다운돼가지고 한 2007년 기준으로 대략 그래봤을 때 한 2010년도에 제품, 이게 노브자임이 대표적인 효소회사니까 이 제품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한 2010년도 기준으로 한 가격이, 그러니까 효소에 의한 그 원가가 한 20분의 1로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제품은 이제 신제품은 이때 2010년도에 이 제품보다도 도시지역 1.5배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 코스트는 좀 다르니까 이거에 1.5배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한 20배 이상 소각이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전체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생산 가격이 한 15% 정도는 효소가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좀 더 줄여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에 쓰이는 미생물 기술인데, 셀룰로스 에탄올로 들어오면은 이제 C5 자일로스하고 글루코스를 동시에 대사할 수 있는 미생물이 이제 개발되게 되고요.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사실 상용화 가능한 그런 미생물이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이런 이제 박테리아 종류, 다이모모나스 종류의 박테리아 종류의 미생물과 도모 종류 미생물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개발이 많이 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이제 탄당 발효는 아주 잘 되고요. 탄당도 잘 되는데 속도가 좀 느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바이오 프로덕트도 좋습니다. 수율도 좋고, 그 다음에 내성도 좋고, 톨런스도 좋고, 이렇게 그런
미생물을 대표적으로 산업하고 있는 회사들이 듀퐁 파기를 들 수 있습니다. 듀퐁은 이제 박테리아 종류로서 이제 일들을 보면은 그 당 대비해서 에탄올이 이론적으로 한 50%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1%가 나온다는 것은 이론치 한 90% 정도가 나온다는 생산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뭐 미생물이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최고 수준에 정도 도달해 있는 정도가 되죠. 생산성 1.5g/H라는 것은 기존의 당으로부터 발효하는 그 기술 대비해서는 반이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이라는 것은 역시 산업화 전체를 좌우하지는 않고 발효기에 투자비가 좀 더 늘어난다 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농도도 기존에 한 그 당으로 생산되던 그에 한 반 정도 농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프로덕티비티하고 연결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미생물 기술들이 이제 그 셀룰로스 에탄올을 C5, C6를 동시에 담아서 셀룰로스 에탄올을 성합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 정도는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이 되더라도 향후에 그렇게 크게 많이 생산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종합돼가지고 이제 셀룰로스 에탄올이 상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좀 약간 의외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 공장이 2013년도에 저에 가동이 됐고, 사이즈는 같습니다. 6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요. 원료는 갈대 종류나 아니면 비스트로 이런 것들로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베타 리뉴블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주장하기는 지금 갤런당 한 1.5불에 만들 수 있다. 1.5불이면 이거는 리터당으로 따지면 한 1.4불 정도 되는데 아주 싼 가격이고, 일반 화석 연료하고 대비해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지금 슈거를 파운드당 10센트 정도로 봤는데, 이거는 한 톤당 바이오매스를 따지면 한 20불 수준이니까, 보통은 우리가 한 톤당 60불, 70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싼 피드를 했기 때문에 한 1.5불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대략 셀룰로스 에탄올들이 한 2불에서 갤런당 2불에서 2.5불 정도의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수준은 된다. 그렇지만 그럴 때 바이오매스 원료가 드라이 톤당 한 60에서 한 70불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때를 가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예측됐던 자료인데, 미국에서 셀룰로스 에탄올을 상업화해 나가는 회사들을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요 파란색 점들은 이제 데모 파이로 플랜트 수준에 있는 나타내고요. 이렇게 보라색들은 데몬스트레이션 수준이고, 또 초록색들은 이제 상업화가 진행되고 상업화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공장들로서 예측이 됐고, 이런 초록색들은 2013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 나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잘 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그래서 올해 2014년도 경우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희미하게 앞에서 여러 가지 파일럿이나 데모를 하겠다고 했던 회사들이 지금 좀 소리 소문 없이 좀 없어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파일럿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행히 한 서너 군데에서 지금 상업화 공장을 짓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상업화 구동한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계획대로 되는지 좀 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사이즈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30밀리언 갤런 per year 또는 25밀리언 갤런 per year 정도는 에탄올 생산량으로 연간 한 10만 톤 정도 내외 정도의 규모가 되는 사이즈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셀룰로스 에탄올 찍을 때 한 연간 20만 톤 정도가 적정한 괜찮은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피드 스탁을 확보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그런 공장의 규모들도, 산업화 규모들도 상당히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셀룰로스 에탄올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일정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게 한 번 늦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규모도 원래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작아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인류의 산업화 확산이 제외되는 요인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좀 쉬운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에너지라는 거가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자체가 가격이 있는데 에너지라는 제품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가격들이 기존의 제품들하고 경쟁해서 유리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1세대 에탄올 가격이 대략 대전당 2.5불 정도 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세대 셀로시 에탄올 가격도 대략 이 수준에 맞출 수가 있는 수준에, 조금은 좀 유리입니다만 맞출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만, 이 가격이면은 지금 그 볼륨으로 하면은 기존의 휘발유 가격하고 거의 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에탄올이 한 기존 휘발유 대비 한 65% 정도의 에너지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또 하나가 에탄올 쪽, 이런 셀로시 에탄올이나 이런 에탄올 쪽이 투자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톤 정도 에탄올 공장 짓는다면 한 3천억 내지 4천억에 들어가고요.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IRR 한 15% 정도의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투자비 대비해서 연간 그 레베뉴가 한 반이 채 안 됩니다. 그 말은 수익이 좀 나더라도 투자 리스크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회사들의 투자를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바이오fuel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맨데이트, 그러니까 맨데이트를 줄이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뭐 타겟이나 맨데이트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14년도에 이제 18빌리언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있다가 15 정도로 타겟을 이미 줄였고요. 이거는 생산량도 적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서브시디 주는 것에 대한 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줄이려고 했고, 캐나다도 이제 거의 줄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바이오 인류 에너지 쪽의 산업화가 확산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바이오 과학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데요. 바이오 과학은 다시 보면은 상대적으로 바이오 에너지하고 다시 비교해 보면은 일단 최종 제품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에탄올이 한 톤당 600~800 정도라면은 이런 뭐 특정 제품이지만 되게 톤당 2,000불 이상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화학은 수율이 더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이 글루코스는 탄소 12개의 산소 12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부터 에탄올 만들면은 그게 질량기로 반밖에 에탄올 생산이 안 되는 데 비해서, 그래서 뭐 이런 라티기시드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면은 이런 석유화학 제품도 역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하나에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높게 나오고, 또 위처럼 또 가격도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 투자비도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비에 비해서 레베뉴 비율이 훨씬 더 에너지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화학 쪽의 산업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반영돼 가지고 이게 같이 바스크라든지 BSP라든지 다우, 제품, DSM 이런 회사들이 지금 바이오 화학적으로 많은 그 산업화 쪽으로 많은 그 산업화 실적이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제품들은 요즘 아트리스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스승리스이다, 부탄올, 그다음에 TH, 아트리스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도 지금 10년 기준으로 한 18빌리언 정도의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한 370빌리언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화학 쪽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술적인 장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바이오 화학 제품을 경제적으로 잘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기술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바이오 화학 제품들의 특성들이 보면은 분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filtration, separation, crystallize, purification 이렇게 분리 공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화학 제품에서는 장애가 되는 기술이 분리 공정이 사실 가장 중요한 스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이오 제품을 설계할 때 이런 미생물 기술뿐만 아니라 분리 공정 기술에 대해서 고려를 잘 해야 되겠다는
다음 이제 가스 컨버전 이야기를 조금만. 이 그림은 기존에 이제 그 발효 기술을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기존에 단어로 설득하는 발효하는 기술, 그다음에 리고노셀룰로식 발효 기술, 그다음에 이제 가스 퍼멘테이션 기술을 3세대 기술로 들고 있는데 이 가스 이럴 때 가스는 메탄가스 또는 합성가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메탄가스, 합성가스는 그 지구의 어떤 원시 환경에 많이 있던 그런 그 물질들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미생물도 역시 그 원시 미생물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 그런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의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스 컨디션이 상당히 상업화에 지금 근접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붐이 되고 있고, 이 그림은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로 인해 가지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받나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2008년 기준으로 그 가스 주산지 그 텍사스의 헨리 허버 기준 가격이 100만 BTU당 8,8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럽의 어떤 그 포인트가 한 8,400불, 오히려 미국이 더 비쌌죠. 근데 12년 기준으로 지금 3불이 채 안 되고 있고요. 이 경제적 효과가 하루에 한 5천억 정도, 1년으로 따지면 한 180조 정도 되는데, 미국의 이런 석유화학 사업이 연간 한 180조 정도의 연간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는 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경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튼 버텨나가야 되겠지만은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도 이런 셰일가스를 활용을 해야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고 또 셰일가스의 특징이 이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송을 해서 그 다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셰일가스를 활용하는데 가장 좋기는 업스트림 기술이 있어가지고 발굴을 잘한다. 그럼 우리가 그 기술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돈이 많아가지고 남이 개발해놓은 그 가스를 사오면 됩니다.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나 중국에서나 일본 회사처럼. 근데 그것도 안 된다면은 저는 마지막 방법은 이 가스 컨버전 기술이 있다면은 우리 입맛에 맞는 그렇지만 싼 가스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런 가스 컨버전 기술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성매화학적인 방법이죠. 퓨스롭시 기술이나 프로판 디하이드로지네이션 또는 옥시다티브 카플링 이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왔지만 사실 사업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수자비가 높고 오래 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은 기술의 혁신이 지금 사실 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 진전도 잘 없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올로직한 그 기술이 상당히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술을 사용해서 가스를 액체 연료하거나 화학제품화하는 기술들이 된다면은 이런 그 가스 전환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 같으면은 저는 이러한 그 바이오에 의한 가스 전환 기술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술도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가스를 직접 발효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할 수도 있고, 또 석신에이스 같은 플랫폼 케미칼을 쉽게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메탄가스를 리포밍해서 신가스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발효해서 이런 또 유사덴이나 비디오 이런 플랫폼 케미칼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일단 플랫폼 케미칼로 가게 되면은 그다음에 또 소매 기술로 또 이런 추가 제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잘 보면은 이런 그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화공이 커버하는 원료를 이런 바이오 공정을 거치고 또 화학 공정을 거치고 뭔가 융합 기술로서 최종 제품을 싸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 바이오 공정들이 특별한 공정이 아니고 생충매를 사용하는 하나의 반응 공정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의 그 화학공학에서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실제 내용을 보더라도 이 가스 퍼멘테이션 쪽은 가스가 물을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를 쓰거나 또 반응 기술을 또 이게 가스를 쓰고 폭발성 있는 가스를 쓰고 산소를 쓰기 때문에 안테나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공정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적용될 수 있는